TV 드라마에 있어 한류를 제대로 세계에 전파한 작품은 누가 뭐라 해도 오징어 게임입니다. 넷플릭스 역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적인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넷플릭스 회장이 직접 감사를 표했을 정도였죠. 한국어로 만들어진 한국 문화가 들어간 이 작품을 세계인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돈 냄새를 맡았고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확정하는 건 물론 자체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가져와 실사와 쇼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2023년 11월 22일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그렇게 세상에 등장합니다. 대본 연출, 출연자 혹사, 소송 등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원작의 힘이 워낙 강한 탓에 그들이 만든 오징어 게임 쇼 역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등이 여지없이 등장하죠. 2023년 11월 29일 NM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일주일간 세계에서 2천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체 순위 1위, 영어 순위 1위, 총 시청 시간은 8,570만 시간에 이릅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 국가 정도를 제외한 87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죠. 매체 데드라인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촬영지인 영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쇼로 등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넷플릭스뿐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등 주요 플랫폼을 통틀어 집계해 달성한 것입니다. 당장 영어로 해당 작품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논란, 출연진, 시리즈에 나온 게임 종류, 에피소드 해석 등 셀 수 없이 많은 기사가 여전히 업데이트되는 중이죠. 파생된 작품의 인기가 이 정도인 걸 보면 한국이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인기라는 사실을요. 실제 최근 한국 IPTV 방송협회는 영어권을 포함 넷플릭스 전체 모든 TV 시리즈물 중에서 우리나라 작품 시청 시간이 1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회사이자 전세계 모든 미디어 작품을 모아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에서 시청자들이 한국 작품에 소비하는 시간이 15%나 된다. 이건 꽤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한류, 한국 작품 덕분에 넷플릭스가 다른 거대 경쟁사에 밀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이 외신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트루코리아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한국 IPTV 방송협회는 제5회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컨퍼런스 지미콘 2023을 진행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유선 연구위원회 15주년을 맞이한 IPTV와 미디어 산업의 현주소 발제에 따르면 영어권을 포함해 넷플릭스 전체 시리즈물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시간은 1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이후 유지되어 왔다고 하죠. 넷플릭스가 어떤 곳입니까? 나스닥 시가총액 1,707억 달러의 회사로 그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전세계 약 2억 4천만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데 그 모든 작품 중 한국 작품 시청이 15%가량 차지한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요. 영미권 시청자를 제외한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시리즈물에서는 한국 콘텐츠 시청시간 비중이 올해 상반기, 즉 현재만 3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넷플릭스를 한국이 그리고 한류가 살렸다는 말이 나오게 하는 지점이죠. 런던 대학교 서예학 교수인 장찰라비는 더 컨버세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2023년 11월 3일 넷플릭스는 여전히 구독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들의 현지 접근 방식이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 있는데요. 장찰라비는 넷플릭스는 2022년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 거대 경쟁사가 들어왔고 격동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시청자들은 넷플릭스 결제를 재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가입자를 잃었고 주가도 떨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회사는 매우 빠르게 재정립되었다며 그 답으로 계정 공유 단속, 광고 의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정책을 들었습니다. 그는 넷플릭스 가입자의 70% 이상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온다며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공동 제작하고 있다. 상당수 세계 시청자가 외국 콘텐츠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지금 우리 학교는 더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한국 드라마는 특히 인기가 높았으며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 라고 밝혔죠. 해당 칼럼을 종합해서 보자면 넷플릭스의 해외 투자 방식은 한국과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 노다지를 다른 경쟁업체보다 빠르게 개발했고 이를 통해 무려 70%에 이르는 외국 넷플릭스 이용자들을 보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분명 거대한 회사이지만 이는 디즈니와 아마존, 애플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들이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들며 지속적으로 넷플릭스의 위기론이 언급되었죠. 먼저 설명한 컨퍼런스 내용에 따라 넷플릭스 비영어권 이용자의 한국 콘텐츠 시청시간 비율이 약 40%에 육박하니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을 필두로 펼친 글로벌 정책을 통해 거대 경쟁사 사이에서 살아남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한 해석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다른 글은 어떨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주간지 타임지는 2023년 11월 24일 넷플릭스가 차세대 오징어 게임을 찾기 위해 아시아 전역으로 손길을 뻗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기록을 언급하며 오징어 게임은 당시 넷플릭스의 국제적 확장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었다. 현재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자 중 6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 라는 내용과 디즈니와 아마존 등 다른 경쟁사도 이를 따라가고자 한국 컨텐츠를 연달아 공개했다. 넷플릭스는 이들보다 앞서가고자 한국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방식은 다른 경쟁사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국 컨텐츠가 넷플릭스의 미래 비즈니스 전략 주요 기반으로 남을 것임을 강조하는 금액이다. 이미 더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 오징어 게임이 갑자기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라고 말했죠. 물론 한국 작품이 비영어권 국가에서만 먹히는 건 아닙니다. 문화의 벽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을 뿐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매체 폴리곤은 2023년 11월 29일 K-드라마는 어떻게 미국을 지배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드라마는 갑자기 미국에 등장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에서 제작된 TV 시리즈의 시청률은 미국에서 무려 200%가 증가했다.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시청했다.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만 예외적인 건 아니다. 한국 TV 시리즈는 그보다 더 큰 이야기의 한 페이지이며 한류라고 알려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가 미국 주류에 천천히 꾸준하게 통합되고 있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에게 한국 콘텐츠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한류는 비영어권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작품을 세계에 선보이고 있는 만큼 윈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먼저 국내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로 모두 몰려들면서 넷플릭스를 제외한 스트리밍 시장 침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투자의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공개할 수 있는 원작의 수는 제한적이며 실제 넷플릭스가 작년 공개한 한국 오리지널 작품은 25편, 올해도 28편에 그쳤죠.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독점적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콘텐츠 다양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즉 넷플릭스 속 한국 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넷플릭스의 한국 작품 지배력 역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의 동반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좋을까요? 각자의 길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우리 보자고 만들었던 작품이 세계, 아니 아시아 몇 국가에서 인기를 얻으면 이를 오랜 시간 국내에서 대서특필로 다루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를 발판 삼아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소비하고 평가하고 또 열광하는 게 너무 당연한 때가 되었죠. 이처럼 현재 K 콘텐츠는 우리 한국 사람만 보는 작품의 범위를 아득하게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의 공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죠. 성장통처럼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 역시 커지는 과정에서 권한과 우려는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겠죠. 부디 이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되어 우리 콘텐츠가 꾸준히 그리고 더 멀리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